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2월을 지내고 있는데 2월은 설 연휴에 또 봄방학도 있어서 자칫하면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그냥 흘러가기 쉬운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자신의 꿈을 향한 설계도를 저희와 함께 좀 촘촘하게 그려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2014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송곡여고 이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곡여고 교사 이정수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2014 수시 상담 접수 신청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지 신청 방법 저희 전경호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제 대학 입시의 대세는 수시입니다. 수시 전형 준비는 저희 상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 문의는 전화번호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 및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저희는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사전에 저희에게 접수를 해주시면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성적과 학교 생활 등을 분석을 해주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학생이 전화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마케팅 전문가 예능 PD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꿈을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진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적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을 볼 텐데요. 2학년 2학기 성적이 국어 문학투 5등급이고요. 수학이 가장 좋습니다. 2등급이고요. 영어 과목이 4등급, 경제가 5등급이고요. 실제 반영되지 않는 물리원은 7등급입니다. 전년도에 11월 달에 봤던 모의 수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는데요. 성적이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7, 8, 8 그리고 사회문화가 6등급, 9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볼까요? 예, 1학년 때 이제 환경 다큐멘터리 동영상 감상문 쓰기 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과 관련, 다시 말하면 언어적 소양을 기반으로 한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제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니까요. 2011, 2012 모두 활동을 했는데요. 일단은 봉사활동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 2012년도에 월드비전 기아체험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수상 경력입니다. 도서관, 문화재, 북마스터 부분, 우수작, 장려상 4등을 수상했습니다. 1지망으로는 강원대학교 신방과의 농어촌 전형을 지원하고 싶어 하고요. 2지망도 마찬가지로 강원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자, 농어촌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인데, 자, 우리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일단 객관적 데이터를 먼저 본 다음에 제가 친구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봤을 때 1학년 성적이 4.8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성적이 4.43등급입니다. 따라서 3학년 때 얼만큼 성적을 올리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 여부가 좀 결정되니까 학생부에 굉장히 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어지고요. 네. 모의고사는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따가 좀 전략을 짜보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학습 방안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지금 4등급 되고 또 이제 모의 수능 성적을 보면 7, 8등급 대 이제 학생인데요. 고3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좀 설계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고3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성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는데요. 일단 제가 합격 전략을 좀 명확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친구가 학생이 일단 대학을 가기 위해선 가장 좋은 승부처는 지금 농어촌 전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친구가 지금 모의고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점이 있는 학생부를 최대한 살려서 그게 농어촌이든 아니면 일반 전형이든 간에 학생부 중심의 어떤 판을 짜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입시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을 일단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하셔갖고요. 네. 3등급 때 후반까지만이라도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 전략이 가능하니까 친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학생부 성적 관리를 통한 어떠한 그 판에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판을 넓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아마 본인 뜻대로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제 2014부터는 수능이 분리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자꾸 이제 기본적인 패턴, 인문계 학생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국어 B를 보고요, 수학 A를 보고 영어 B를 많이 권장하는데 실제 이제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하면 국어 A도 허용할 수 있고요, 영어 네. A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3월 모의고사부터는 기본적인 B, A, B만 보지 마시고 모든 A형, 국어도 A형, 영어도 A형을 함께 풀어봐서 자기가 어떤 성적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리고 A형을 봤을 때 B형을 고집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6월 모평 이후에는 한번 자기 성적을 가지고 정말로 어떤 타입의 수능을 보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좀 대학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신 3등급대를 말씀을 하시는데 3학년 1학기 분발하셔서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봐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앞서 그 A형, B형에 대한 응시 여부를 결정하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예. 그 우리 학생이 참고할 만한 대학에서 A형, B형 가산점은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예, 일단 제가 이 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형, B형인데 일단은 제가 정확한 100%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올해 수능이 이제 A형, B형으로 갈라지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A형 자체는 쉽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B형 자체의 난도는 사실상 전년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A형은 쉬운 시험이고 B형은 어려운 시험인데요. 사실상 대학들이 이제 정시까지 간다고 하면 표준 점수의 논리로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일단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평균과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하위권 친구들이 보는 A형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B형을 보는 친구들은 좋은 자원이 보기 때문에 평균점이 높겠죠. 평균점이 높게 되면 B형을 보는 친구가 오히려 표준 점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아마도 A형 시험의 난도를 낮춰서 평균점을 높인다고 하면 표점이 B형과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2014는 아마도 A형은 좀 명쾌하게 좀 쉽다는 느낌으로 나올 것 같고요. B형은 아이들이 체감하기에 그리 만만한 시험이 아닐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A형, B형을 택하는 거에 있어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유리한지를 좀 점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을 올리기도 용이하고 나중에 입시의 지형을 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A형, B형 가산점을 주는데 실제 B형 가산점을 보통 줄 텐데요. B형 가산점의 범위가 좀 적은 대학들 중심으로 해갖고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저 가산점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A형을 택할 때는 가산점이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B형을 택할 때 존재를 하는 건데 일단은 강남대학교 보시면 영어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B형을 본다고 해도 가산점이 1%에서 5% 내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위권 친구, 중하위권 친구라고 하면 굳이 B형을 고집할 필요 없이 A형을 봤을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면 그런 패턴을 짜는 게 좋고요. 대진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B형 봤을 때 각각 1에서 5%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서경대학교 보시면 국어의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또 영어의 가산점은 크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으로 내가 국어 B, 영어 B를 고민할 것도 되겠지만 내가 국어 A, 영어 A로 갔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떤 대학들은 국어는 A를 봐도 큰 문제가 없지만 영어를 A를 보게 되면 큰 손실이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따져보셔갖고 좀 지원 패턴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B형에 1에서 5%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도 주지만 수학의 B형을 보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가산점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 6%에서 10%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적에서 A형, B형을 다 본 후에 어디에 좀 더 유리한지를 따져본 다음에 A형으로 최종적으로 6월 이후에 결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양대, 단국대, 천안, 한남대, 한림대 이런 식으로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들은 보통 이런 식의 B형 가산점을 적게 줘서 네. 아이들의 지원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을 토대로 해서 지금 참고할 만한 대학 수준에서 B형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하셨듯이 내신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 영역별로 학습 방법을 어떻게 세우는 것이 효율적인지 좀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제가 이제 이런 내신에 대한 관리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수능은 좀 멀리 하고 내신 중심으로 가겠다고 많이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고3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 대한 준비 자체가 이미 EBS 교재로 진도를 보통 나가기 때문에 수능 준비와 연계가 되니까 내신 준비 자체가 수능으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모든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국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인문계, 자연계 공통으로 영어, 수학이나 영어, 수학, 과학, 영어나 수학 중심으로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요 교과 중에서 가장 순위가 나중에 매겨지는 게 국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원체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시험 대비 이외에 따로 모의고사 준비를 하거나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한 친구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만큼 공부를 많이 안 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중요한 건 언어도 감각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일단은 몰아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하루에 문학 2개 정도, 2지문 정도, 그리고 비문학 2지문 정도를 꾸준히 매일매일 풀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일단은 몰아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학인데요. 지금 친구가 원점수를 보니까 원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점수를 올린다고 할 때 보통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을 원점수 한 40에서 50 정도로 맞춰놓고 내가 40에서 5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할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는 게 원체 어려워서 다른 과목은 40, 50 나오면 성적이 안 나오지만 수학은 40, 50만 나와도 문과 수학에서는 뭐 3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단원별 개념을 반복적으로 정리해서 지나치게 미통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수원에 대한 걸 반복적으로 정리하시고, 또 미통기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거보다는 개념이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미분과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은 개념 중심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영어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친구가 6월달 모평 이후에 영어를 A형으로 택한다고 하면요. A형 영어의 특성이 뭐냐면, 기존에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의 시험을 봤지만 지금 예상되는 게 뭐냐면, 영어 A형을 보는 친구들은 기존에 5, 6, 7, 8, 9등급 친구들이 대거 A형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올해부터 문항수가는 듣기평가가 100점이 50점이거든요. 이거를 다 맞춰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독해에 대한 공부를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나누어서 듣기평가에 대한 완벽성을 기할 때 오히려 영어 A에서는 3등급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거니까 듣기평가에 대한 투자를 명확하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친구들이, 중하위권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쉬운 과목이라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과목을 볼지 결정하지 못한 친구도 많다 보니까 네.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고3이기 때문에 개념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준비하셔갖고 일단은 준비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 모의 수능 성적을 보고 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학습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성적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성적을 좀 객관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예.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2개의 대학을 추천할 텐데요. 친구가 이 대학을 쓴다 만다의 관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다시 말하면 어떤 선의 대학을 갈 때 어느 정도 선이 돼야지만 지원이 가능한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큰 틀에서의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동대 일반 전형인데요. 학생부 중심 전형입니다. 1학년 반영 비율이 30, 2학년 40, 3학년 30인데요.
지원 성적을 보시면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과 일반이 있는데요. 학생부로 이제 우선을 뽑는 거기 때문에 우선 선발에 지원 가능 성적은 일단은 3.5등급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일반 선발, 다시 말하면 일반 선발은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데 국영수 중 2개 합 10일이니까 하나 5, 하나 6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 선발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4등급 초반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일단 지원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맞춰두는 게 좋고요. 네. 상지대학교는 면접을 보는 건데 일단은 전학년 동일하게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일단 3.8등급인데요. 일단은 전년의 흐름을 보면 일단 지방 소재 대학들이 면접을 보는 경우에 사실상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학생부 100보다는 좀 변수가 있고 아이들이 지원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면접이 섞인 그런 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한번 실천해서 우리 3월 모평 때 좀 성적 많이 올려볼까요?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 말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네,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예능 프로듀서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신을 3등급대로 올려서 지원 대학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3월과 6월에 실시될 모의 수능을 통해서 국어 A형과 영어 A형 응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관동대학교 일반 전형과 상지대학교 면접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제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과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수시 상담 진행합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영어영문과에 가고 싶은 예비고2 여고생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나요? 네. 네, 1학년 때랑 지금 또 2학년을 맞이하는 기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좀 떨려요? 네, 많이 떨려요. 좋습니다.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할까요? 제가 모의고사보다 내신 성적이 더 좋아서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하고 싶은데 수시는 어떤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입시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아졌을 그런 시기인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성적 보시겠습니다. 내신 교과 성적은 언어가 1등급이고 수학, 영어, 한국사가 3등급, 과학이 2등급, 기술과정이 3등급입니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가 3등급이고요. 수학 4등급, 영어 4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으로서 이 학생이 그 내신 성적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낮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교과 활동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교내 활동은 1학년 학급 총무부장 창의인성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청소년 자원봉사 소양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월드비전 세계 시민교육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 일선독해 합격에 참여했고요. 특기사항으로 수상 경력으로는 교내 팝송 부르기 대회, 영어 팝송 부르기 대회에서 장려상, 교과 학력 국어가 아주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국어 우수상을 1학기, 2학기 두 번 다 수상했고요. 희망학과는 영어 영문학과가 되겠습니다. 네. 자, 팝송도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영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이 굉장히 특히 국어 교과 성적이 네.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 국어 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써주신 내용을 보면 지문 해석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우수하고 아마 지속적으로 우수할 것 같고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협동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그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내신 성적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완할 점은 선생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 학생한테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자연계열이라고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근데 또 영문학과를 지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학생 지금 듣고 있나요? 네, 듣고 있어요. 네. 왜 그 자연계열을 희망해 놓고 이 영문학과를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영어 쪽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게 이번 방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연계를 선택한 건 방학 전인데 제가 과학을 그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방학 전에는. 네. 근데 이번엔 영어로 확정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전과를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네, 전과도 진짜 고민을 하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있죠. 예. 지금 이때쯤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여러 그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다른 꿈은 그 좀 천천히 결정해도 되는데 자연계열로 해서 공부를 할까 인문계열에서 공부할까는 지금 빨리 결정을 해주는 게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나 인문계나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 이 학생은 영문학과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에서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이제 학생부를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팝송 성적이라든지 또 실용영어 1급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단순하게 지금 영문과로 진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학생한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영문과를 확정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영문과를 나와서 뭘 할 거냐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줘야지 되는 것이 이 학생한테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꿈을 빨리 결정을 하고 과연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과학을 통해서 자연계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문학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관련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보면요. 이제 아직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수시 전형으로 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가능성, 이런 폭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학생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한 게 수시 전형이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네. 수시 전형은 크게 학생부 중심 전형, 논술 중심 전형, 적성고사 중심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중심 전형은 교과 성적 100%인데 최저 등급이 아주 높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100%의 학생부 중심 전형보다는 논술 중심 전형이나 적성고사 중심 전형 혹은 입학사정관제가 좋겠는데요. 논술은 교과 성적과 논술고사 성적을 반영하면서 최저 등급이 비교적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적성고사 중심 이 있는데 적성고사 중심 수시는 학생부 교과 성적과 적성고사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 종류로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강원대나 세종대나 충북대 등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가천대, 강남대, 대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제 우선 선발이라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는데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교과 성적 혹은 비교과 활동 이런 것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122개 대학에서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데 각 학교마다 여러 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게 표에서 보이는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강원대 참비리 인재 전형, 서강대, 가톨릭대 요 몇몇 학교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요 4개의 전형 중에서 지금부터 난 이건 갈 거야 라고 굳이 먼저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2학년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나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수시 전형에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좀 진로를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전형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유리하게 좀,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 학생이 영문학과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전형을 통해서 좀 진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학생부를 봤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 논술 전형은 제가 아까 남영주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학교가 아니라 3가지 유형으로 가져왔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 우선 선발에서 논술 100%를 반영하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유형이고요. 일반 선발에서는 학생부 50, 논술 50을 반영하면서 최저 등급을 2개, 평균 3등급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의 논술 우수자 전형은 우선 선발은 학생부 30%와 논술 70%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고 있고요. 일반 선발에서 50, 50하고 그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학들이 반씩 나눠서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동국대는 학생부와 논술을 30%, 70% 반영하면서 우선 선발에서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선발에서 2개 2등급 정도 적용하는데요. 지금 요 3개의 유형을 가져온 것은 다른 데는 더 높기도 하고 더 낮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논술 전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최저 등급을 적용해서 대부분의 경우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네. 두 번 다 1등급을 받았고, 선생님이 특별히 이 학생이 글쓰기 능력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논술 쓰기에 꾸준히 한다고 그런다면 또 여기 정도 이상의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또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입학사정관의 전형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표는 해갖고 오지 않았는데, 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1단계에서 선발해서 하는 유형, 또 하나는 학생부 성적과 서류, 그래서 아주 그냥 골고루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그냥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또 나머지 하나는 아주 학생부 성적은 잘 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학교 내신 성적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할 수, 서류 중심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네.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전형을 겨냥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 전형이든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든 2개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게 아니라 2개 다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학생 교과 성적을 충분히 하고 학교 생활에서도 충실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이 배드민턴부거든요. 그래서 네. 그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또 1학년 때 진로 희망이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왜 자기가 영문과로 바꿨는지, 네. 그런 것도 지금도 에듀팍 같은 데에다가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쭉 분석해보고 반성하고 네.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지금 제가 제시해준 거 이상의 학교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지금 2학년이 되는 시기에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고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자연계열 학생인데 영어 영문학과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학년에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먼저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는 동기와 관련
된 어떤 활동들도 구체적으로 시작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신과 수능 성적 향상도 필요합니다. 추천 전형은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를 추천하고요.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동국대 두드림 특성화 전형, 서울여대 바론 플러스형 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로 탐색과 소질 개발 등 학생들의 바람을 모두 채울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흥미와 특기를 키워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활기찬 모습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시 동작구의 한 수련관. 청소년들이 모여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수련관에 모여서 춤을 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청소년들이 마땅히 출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댄스 동아리 팀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춤을 추다 말고 연습실 바닥에 모여 앉은 청소년들. 자신들이 무대에서 공연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얘가 이거 보고 멘붕을 먹어서 망했어. 웃긴 거야. 근데 내가 밟아서. 안 보여. 미안하다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이거 저번 주 무대 영상 한 건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틀린 점 있다가 같이 연습해 보려고요.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 춤이 좋아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모여서 꾸준히 연습해온 동아리답게 완벽한 호흡을 선보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허락된 시간. 이때만큼은 공부도 시험도 있게 된다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확 풀리는 것 같고요. 좋아하는 춤을 애들이랑 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시각, 옆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서울시 고등학교 방송부 연합인데요. 지금 13기인데 지금 14기를 뽑으려고 면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빠가지고요. 매년 2월이면 새로운 부원을 선발한다는 방송부 연합 동아리. 유서 깊은 동아리답게 경쟁률도 치열한데요. 저 꿈이 방송 쪽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까지 경험 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부터 쌓아보려고 했어요. 엄격하게 부원을 선발하기로 유명한 방송부 연합.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초조하기만 한데요. 예상 질문 생각하고 제가 답변 생각해서 준비해왔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왜 운영단에 뽑혀야 하는지 설득력이 되시죠. 선배들의 질문에 차근차근 답변하는 남학생. 방송반 동아리답게 면접에 카메라도 등장했는데요. 동아리에 들고 싶은 이유부터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면접관들이 기억할 수 있게 장기자랑이라 생각하시고 그 도라에몽 성대모사인데 친구야! 성대모사부터 실감나는 표정 연기, 그리고 유연성까지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이는 청소년들. 이번에는 신발까지 벗어가며 멋진 문워크를 선보입니다. 네, 머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기억해주면 재치와 재능으로 면접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청소년들. 마지막 여학생의 면접이 끝나고 선배들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책임감 있는 학생을 뽑아야 하는 만큼 심사 기준도 엄격합니다. 진행하고 말투 이런 거 되게 괜찮았어요. 목소리도 좋고. 지금 어떤 기준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얼마나 자신감 있게 대답하느냐, 또 얼마나 저희 동아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할 것 같냐, 또 그런 태도나 자세를 보고 그런 기준을 뽑습니다. 선발되는 학생들은 선배들과 함께 방송을 직접 제작하고 수련관의 다양한 방송 관련 행사에 참석하게 될 예정입니다. 잘하는 청소년들이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자신만의 끼를 발산하고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학업 스트레스나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본인의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키우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나에게 딱 맞는 동아리를 선택해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한창 청소년 기관에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는 때라고 하는데 전기원 선생님께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까요? 네, 송파 청소년 수련관에서는요. 청소년 사진활동 동아리인 찰카닥이라는 동아리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2월 22일까지 접수가 가능하고요. 동아리 활동 내용을 보면은 사진 활용 교육과 촬영 그리고 청소년 기자단 활동과 연계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배우도 되고 싶고 여러 가지 꿈 많은 고3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젠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될 때이기도 하죠. 진학과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꼭 가고 싶은데, 저에게 적합한 과와 진로나 입시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사전에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내신부터 볼 텐데요. 국어 문학 2가 3등급이고요. 수학원이 5등급, 영어 2가 4등급이고요. 탐구가 4, 6등급입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수능, 모의 수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 A, B로 봤는데요. 성적이 이렇게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 6, 7이고요. 탐구도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적이 많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예. 네, 교내 활동을 보니까 1학년 2학기 학급 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우미도 했었고 동아리 활동을 했어서 다양한 활동이 좀 보이고요. 2학년 때 봉사활동 소감문 작성해서 일단은 내역이 좀 보여집니다. 교회 활동을 보니까 일단 주로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학생부에 좀 기재되는 폭이 좀 적다 보니까 본인이 한 것에 비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좀 분석이 되어지고요. 네. 특기사항으로는 극기상을 받았습니다. 좀 특이한 상인데 좀 어려운 상이죠. 어떻게 보면. 예. 희망대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망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재능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요. 2지망은 건국대 예술학부, 3지망은 서울신대 실용음악과에 지원을 희망한 친구입니다. 네. 자, 재주가 아주 많은 학생일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성적 선생님은 어떻게 먼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먼저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성적이 3.88등급이었고요. 2학년이 4.29등급이었는데 지금 친구가 이제 수학 성적이 좀 좋지 못해갖고 제가 수학을 좀 제외시키니까 성적이 많이 올라가서요. 1학년 성적이 한 3점대 중반 그리고 2학년 성적이 3점대 후반으로 올라가니까 친구는 만약에 정말로 이따 얘기를 해보겠지만 수학에 대한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에 한번 지원의 틀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따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근데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재능우수자 전형입니다. 예, 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전형인지. 일단은 연극영화과나 예술학 쪽으로 지금 진로를 좀 잡고 있는 친구들에게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사실상 서울 수도권 소재의 대학들 사실상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서울 소재의 그런 대학들은요. 친구들이 보통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볼 텐데 열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정보다는 전문적 소양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마음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상이나 활동 내역에서 그런 전문적 소양이 좀 비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거기에 맞춰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친구가 지원을 희망하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재능우수자 전형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요. 1단계에서 10배수를 뽑는데요.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100%인데 중요한 거는 학교의 레벨이 높다 보니까 1단계 성적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네. 성적 관리를 더 하셔야 되고요. 아하. 2단계는 면접 70과 30인데 실기가 30인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 5분에서 7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밀도 높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 보시면 연극 연출에 대한 적성, 이해도, 소양 평가니까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보다는 전문적 소양이 정말로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기에서는 과제에 대한 작품 계획 수립,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거나 네. 교수님들의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만만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은 아니라는 걸 반드시 좀 이해한 다음에 예. 이런 학과 관련
입시를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분석해 주신 학생의 성취 결과물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학생이 한양대학교 재능우수자 전형의 연극영화학과에 지원하기에는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성적과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앞으로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일단은 친구가 만약에 관련 이런 예능 관련 학과든 아니면 일반 학과를 지원하게 할 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1단계 학생부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단계 단계별 1단계에서 학생부를 걸러낸다고 하면 사실상 이제 주요 대학에 들어가기 좀 힘들어 보이니까요. 오히려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평가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이나 소양이나 면접 능력을 가지고 학생부의 어떤 성적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구가 지금 수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3학년 1학기 준비할 때 수학이 정말로 정 안 된다고 한다면 국어랑 영어, 사회 중심으로 확실하게 올려놔서 일단 국어, 영어, 사회 반영대학에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첫 번째 친구한테 조언을 했던 건데요. 3월 모의 수능부터는 지금 친구가 국어 A, 그 다음에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보고 있는데 모든 형태, 다시 말하면 국어랑 영어도 A형을 번갈아 표로 가서 어떤 성적이 좀 유리할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떤 가산점을 주는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해당 관련 친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과나 학과 관련에 좀 지원하고자 한다고 하면요. 일단은 전공 관련 활동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땐 지금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많은 활동을 했지만 기재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활동들은 신학대학에 국한되어서 인정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패턴을 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좀 어떤 학과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지금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 친구가 학생부를 좀 올려서 다시 말하면 수학을 좀 제외하고 국어, 영어, 사회를 중점으로 올렸을 때 지원이 가능한 대학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먼저 수원대학교 제가 일단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반 학생 전형이고 적성평가를 보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지원 가능 성적이 한 3.5등급이기 때문에 수학을 좀 제외시키니까 한번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덕성여대도 이제 제가 올해 많은 케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이긴 한데요. 학생부 100으로 보는데 수능 이후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저학력이 3등급 2개이기 때문에 한 3.2 정도가 나오면 보통 합격 사례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3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사회를 반드시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선생님께서 성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예체능 쪽으로 과를 가게 되면 수능 최저 등급도 없고 수학이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대신에요. 실기의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실기를 준비하는데 그 단지 학원밖에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실기와 관련해서 선생님 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중요한 건 실기라고 하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서류와 어떤 연관성을 묻는 거기 때문에 실기를 보통 실기고사를 볼 때 실기만을 가지고 승부를 낼 수 있는 건 사실상 많은 대학이 국한돼 있고요. 그 실기만 통해서 끝낼 수 있는 대학은 사실상 어떻게 본다고 하면 2년제 전문대학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도 중요하지만 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학교 활동 내역을 좀 강화시켜서 그 실기를 준비하는 어떤 흐름 자체를 잡아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사정관 제도를 쓴다는 것은 아이가 학생부 활동 내역 그리고 어떤 아이가 준비된 내역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필요한 거니까 지나치게 학원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학원을 이용하되 교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하셔갖고 그런 것들을 쌓아내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도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같이 보셨는데요.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다면. 예,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공에 대해서 실기도 좋고 그런데 일단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수험대를 비롯한 적성고사 전형에 좀 한번 집중을 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3이 되면서 진로 그리고 진학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좀 고민이 많아질 시기여서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길과 또 입시 전략 잘 잡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3 학생이 되는 우리 학생 결정적 코치 전경호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배우나 상담사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므로 서류와 면접 그리고 동시평가 일괄 전형이 유리합니다. 국어, 영어, 사회 교과 성적을 상승시켜서 지원 가능권을 보다 확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과 6월 모의 수능 이후에 국어 A형과 영어 A형 응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전공 관련 활동을 좀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천 전형은요. 수원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명의 학생을 위한 수시 상담 1대1로 맞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새 학년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고민 많고 여러 가지 또 듣는 이야기도 많아서 어떤 정보가 정확한 정보일지 모르는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털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문의 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 이어집니다. 수시로 대학 가기를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마련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